안녕하세요. 삶을 바꾸는 책 읽기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계적인 감염병 피해를 비롯해서 역대 최장기간 장마에 따른 홍수 피해까지 있었죠. 인류의 생명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매일 생각하고 두려워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죽음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폴 칼라니티가 쓴 숨결이 바람될 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36 젊은 의사의 마지막 순간인데요.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죽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암으로 1년간 투병하셨는데요. 통원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일하다 보니까 평소엔 저 혼자 거기서 지냈고 항암 치료 기간에는 부모님께서 대구에서 올라오셨죠. 그래서 치료 기간에는 항상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항암 치료는 무척 지치고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께서 빨리 회복하기를 바랬지만 계속 더 쇠약해지셨어요. 나중에는 기운이 없으셔서 식사도 대화도 쉽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목욕탕에 갔던 때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가냘픈 몸에 기운 없는 걸음걸이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죠. 하지만 아버지도 또 가족들도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리라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를 읽으면서 저는 당시 아버지가 감당해야 했던 죽음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책의 저자가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1년의 시간 위에 오버랩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폴 칼라니티는 실력을 인정받는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외과 레지던트였습니다. 30대 중반이지만 유수의 대학으로부터 교수 초빙을 받기도 했죠. 그의 미래는 누가 봐도 장밋빛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폴은 의사가 되기 전 문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진실된 관심은 오히려 그를 의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삶을 통해 죽음에 가까이 가고 싶어 했어요. 그곳에서 보다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책의 내용을 인용해 봅니다. 내가 이 직업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죽음을 뒤쫓아 붙잡고 그 정체를 드러낸 뒤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기 위해서였다. 신경외과는 뇌와 의식만큼이나 삶과 죽음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아주 매력적인 분야였다. 나는 삶과 죽음 사이의 공간에서 일생을 보낸다면 연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스스로의 존재도 고양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환자를 통해 죽음을 마주보고자 했던 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폴 자신이 죽음과 맞닥뜨린 환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인간의 죽음에 가까이 갔을 때 그는 죽음에 대해 그리고 의사의 진짜 역할에 대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 내가 맡았던 환자들처럼 나는 죽음과 마주한 채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했다. 의사의 의무는 죽음을 늦추거나 환자에게 예전의 삶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져버린 환자와 그 가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자신들이 처한 실존적 상황을 마주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다. 폴이 가진 미덕 중 하나는 그의 질문에 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술대에 선 의사로서,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삶의 통찰을 전하는 작가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소명을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죽음을 선택하죠. 가장 인간답게 살고 싶어 했던 한 인간의 숭고한 삶입니다. 죽음을 마주한 이가 던지는 이 삶에 대한 질문이야말로 이 책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폴은 누구도 이 질문 앞에서 도망갈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둡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폴이 죽음을 맞이했던 나이와 제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아내와 한 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도 같았고요. 그래서인지 그의 상황에 감정이입이 되면서 마음이 무척 아렸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나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었죠. 특히 그가 마지막에 딸에게 남긴 메시지는 너무나 공감이 돼서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내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이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숨결이 바람될 때는 여러 매체를 통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볼 시간을 선물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돼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지막 1년을 생각했습니다. 폴의 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에게 기쁨이 되어 주었을까? 왜 좀 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마음먹지 못했을까 하는 소용없는 아쉬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누군가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가족일 수도 동료일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후회되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을 바꾸는 책 읽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